안녕하세요, 캠노트 해석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리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직 인스타360 측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거나 공지하지 않은 거지만 제가 우연히 제품 문의를 하다가 본사 측에서 좀 알아낸 게 있는데 3월 20일부터 세일을 시작한다고 해요. 뭐 시즌마다 세일을 하는 편이니까 아마 뭐 봄을 테마로 한 그런 세일이 되겠죠. 어쨌든 여기에 좀 굵직한 모델들이 포함됐다라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할인율이 적용되는지 각각 제가 명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품을 구입한 입장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또는 어떤 액세서리를 사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구매를 전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직 구매를 하지 않은 분들은 어떤 걸 사야 될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제 채널에도 그런 질문들이 최근까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걸 사야 될지 저걸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X3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할인율이 11%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죠. 요게 360도 카메라다 보니까 전후방으로 렌즈가 돌출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렌즈 커버나 렌즈 가드가 있으니까 이걸로 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60도 카메라가 이제 가질 수 있는 특징들이 있죠. 이런 템플릿을 이용해서 독특한 장면들을 연출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상당히 큰 매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왕따지만 왕따 아닌 척도 할 수 있죠. X3를 이용하면 누군가가, 그러니까 3자가 나를 찍어준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연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변화무쌍한 앵글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도 보는 재미가 조금 증폭되겠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써오면서 느낀 게 스티칭 작업을 하는 그 과정만 잘 배워두면 초보자가 쓰기에도 정말 좋은 액션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피사체를 찍기 위해서 앵글을 잡고 또 구도를 살피고 디스플레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고 다니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행을 갔다 그러면 여행의 볼거리 즐길거리 다 하면서 나중에 스티칭 작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잡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큰 장점이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4K 기준으로 해서 싱글 모드로 촬영할 수 있죠. 싱글 렌즈를 전후방 오가면서 셀피도 찍고 앞에 보이는 것도 찍고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액션캠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가 되는 셈인데, 조금 아쉬운 거는 액션캠으로 쓰기에는 액션캠이 갖고 있는 그 전문적인 성능과 기능까지는 하지 못한다는 게 약간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액션캠을 사용할 때 최대 해상도 4K까지 하고, 그리고 오토 모드로 기본적인 기능만 쓰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메인캠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 X3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4K로 해서 싱글 렌즈 모드로 촬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유용하지 않나.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X3는 세컨 카메라도 괜찮은데 메인으로도,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는 메인으로 쓸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분들 브이로그를 찍는 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커버 가능한 액션캠이 아닌가 합니다. 두 번째는 1인칭 시점의 최강자 고3입니다. 할인율이 15% 적용되고 있어요. 이게 쭉 이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 제품은 화이트 그리고 블랙이 있는데, 블랙은 제가 최근에 영입을 했습니다. 제가 어두운 색깔의 옷을 많이 입기 때문에 블랙을 계속 탐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입을 했고, 이 제품은 딱히 설명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 상대라는 게 없죠. 1인칭 시점과 협소한 공간에서는 이만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그런 포지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지션만큼은 독보적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게 1세대, 2세대에서는 사실 조금 아쉬운 게 많았어요. 근데 3세대에서 액션팟이 이렇게 추가되면서 무선으로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무선 리모컨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졌죠. 일반적인 액션캠처럼 쓸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3의 최대 해상도가 2.7K죠. 그래서 그런지 화질이 좀 안 좋다, 아쉽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딱히 그렇게 화질이 안 좋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저조도에서는 좀 아쉬워요. 저조도에서는 아쉽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조도에 워낙 강력한 액션캠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지만, 이 제품은 포지션이 확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인캠으로 쓰기에는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분명히 하나쯤 보유하고 있으면 좋을 만한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만족도가 너무 낮았다, 별로 필요가 없더라 라고 생각을 했었으면 저도 블랙 모델을 영입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 다음은 최근에 출시했었던 에이스 시리즈. 요건 또 할인율이 달라요. 에이스는 15%, 에이스 프로는 11%의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는 그래요. 다른 분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제가 고프로도 써보고 액션4도 써보고 이 제품도 써봤지만, 직접 써본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제일 괜찮아요. 제일 나은 수준이다. 어차피 낮에 광량이 풍부할 때 찍는 거는 보다시피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셋 다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 하나가 나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 촬영하는 거는 우위적인 부분을 가리기가 좀 어렵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지만, 저조도는 확실히 다릅니다. 요것도 제가 이미 리뷰를 많이 했었죠. 요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래서 실내 촬영까지도 에이스 프로 하나면 소화가 가능하고, 야간 촬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고프로 히어로 12를 비롯해서 에이스 프로, 오즈모 액션4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비교 리뷰를 한 적이 있죠. 그 중에 야간 촬영을 보면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에이스 프로가 출시하기 전까지는 오즈모 액션4가 우위에 있었죠. 이만큼 저조도를 잘 표현해주고 괜찮은 화질로 찍어주는 액션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게 에이스 프로가 출시되면서 워낙 저조도도 잘 표현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순위적인 부분, 우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에이스 프로가 정말 전천후로 쓸만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 같은 경우 외출을 할 때 카메라 한 대씩 꼭 챙겨서 나가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이 경우에 저는 그냥 에이스 프로 하나만 딱 들고 나가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이거는 초보자가 쓰든 말든 누가 쓰든 일단은 메인캠으로서 손색이 없는 정도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인사 360 플로우입니다. 할인율이 12% 적용되고 있어요. 이게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 자체 디자인은 상당히 독특했죠. 정말 깔끔하면서 예쁜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뭔가 애플스러운, 스마트폰 짐벌 중에서는 애플이다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법이 상당히 직관적이고 기동성이 좋았죠. 그냥 축을 꺾어만 주면 전원이 켜지고 바로 그 상태에서 촬영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는 여성 유저분들도 많이 유입이 된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적으로 예쁘니까. 그리고 편의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제가 이걸 쓸 때는, 플로우를 쓸 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걸 제작한 사람, 인스타 360 쪽에 있겠죠. 개발자든 뭐가 됐든, 제가 그쪽 사람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담당자가 있다면 이 사람이 분명히 스마트폰 짐벌을 여러 대를 써보고 자기가 불편한 걸 개선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왜냐면 사용자 입장에서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핸드 그립이 좀 늘어나는, 그래서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 또는 빌트인 트라이포드가 들어있어서 손쉽게 그리고 편하게 세워둘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좀 획기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카메라를 다뤄온 만큼 불필요하게 지출한 것도 있고 해서 카메라 장비가 꽤 많은 편이에요. 근데 정작 스마트폰을 제일 많이 써.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동영상 찍을 때도 그렇고. 왜냐면 늘 갖고 다니니까, 그리고 쉽게 쓸 수 있으니까 이걸 쓰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쓰는 메인 캠이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요즘 스마트폰이 워낙 좋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저조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폰 짐벌을 하나 갖고 있으면 좀 손쉽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쓰면서 크게 불만적인 부분이 없었거든요. 요거는 딱히 이렇게 흠이 없는 것 같아요. 단점이 크게 부각되는 제품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봅시다. 세일 정보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인사 360 측이 보면은 시즌별로 어떤 세일을 좀 자주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좀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게 좀 운빨이 안 맞는다 그래야 되나? 어떤 타이밍이나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세일 정보하고는. 왜냐면 세일한다고 해서 가보면 배만 아파. 내가 산 걸 세일하고 있어. 그래서 좀 배가 아프고, 또 어떤 때는 가보면 내가 관심 있는 그 품목,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볼 때도 좀 인기작이다, 히트작이다 하는 그런 굵직한 제품이 아니고 그 외의 품목 아니면 액세서리 파츠, 이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반복되니까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번엔 좀 다르죠. 요번엔 좀 달라요.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배는 아파요. 왜냐하면 제가 다 구매를 하거나 뭐 보유하고 있는 이런 제품이라서 배는 아픈데, 반면 또 아직 구매를 안 하고 있고 내일 모레 구매를 할 생각이야, 뭐 이런 분들은 상당히 괜찮은 메리트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액세서리를 예전에는 저렴함에 이제 호환용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확실히 달라, 정품이랑. 다른 게 이제 퀄리티도 그렇고 내구성도 좀 달라요. 그래서 웬만하면,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웬만하면은 전 정품을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정품이 가격이 만만하지가 않잖아. 제품마다 좀 다르긴 한데 비싼 거는 뭐 한두 개 이렇게 해도 돈 10만 원이 그냥 나가요. 이게 아깝기도 한데 어차피 내가 쓸 거라서 사긴 사야 되고, 그래서 사긴 하는데, 요번 같은 경우면은 아싸리 원래 가격으로 제품 사고 뭐 공짜로 액세서리를 내가 원하는 걸 하나 얻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꽤 괜찮은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뭐 당장 구매할 분들은 조금 참으세요. 참으시고 3월 20일 날 시작한다니까 3월 20일까지 참으시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세일 품목에 지금도 포함된 제품들이 있죠. 뭐 요런 개념이면 3월 20일 날 시작하는 세일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좋은 점은 에이스와 에이스 프로가 추가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최근에 에이스 프로의 붐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최근까지 이렇게 오히려 질문이 출시 때보다 더 많고 관심 있다는 분들을 샀다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최근이. 그래서 이게 추가가 됐으니까 요건 좀 노려볼 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어떤 소감을 좀 정리해 보자면, X3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별 불만 없이 잘 썼어요. 물론 단점은 있어요. 없을 수는 없잖아. 근데 있긴 있는데 제품의 완성도가 상당히 좋았어요. 제가 뭐 이런 말하면 인스타 360 측이 싫어하겠지만, 아마 이 회사가 2014년도에 설립이 됐을 거예요.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몇 년 동안 듣보잡이었지. 듣보잡이고, 이걸 브랜드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그죠? 듣보잡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당히 많은 시도를 거치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제품들을 쏟아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썼을 때는 뭔가 조잡한, 한 2%가 부족한 그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RS 시리즈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X3가 나오면서 이 완성도가 확 높아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X3 같은 경우는 360도 카메라라서 일반적인 카메라처럼 쓸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뷰 맛집을 포함해서 여행 또는 나들이 자주 가는 분들, 아니면 아이들이나 반려동물하고 같이 촬영을 많이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변화무쌍한 앵글을 이용한 어떤 영상미를 추구하는 분들도 상당히 좋은 건 당연한 거지만, 그 외적으로 일상적인 영상을 찍을 때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범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 들고 있으면 돼요. 뭐 이걸 영상을 찍으려고 앵글을 보고 확인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들고만, 셀피 스틱에 꼽아서 그냥 높이 올려서 들고만 다니고 난 다음에 나중에 스팅 작업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앵글을 잡으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용함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영상 전반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변화무쌍한 앵글을 적용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순간순간에 볼거리가 들어가면 컨텐츠의 퀄리티 뭐 이런 것들, 이제 볼거리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글쎄요, 액션캠의 강력한 성능과 기능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뭐 액션캠이라도 4K, 최대 해상도 4K에 오토 모드로만 쓴다라고 하면은 싱글 모드도 있으니까 X3는 메인급으로 써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일반적인 기준에서. 전문가들은 또 다른 얘기고, 일반적인 분들의 기준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칭 시점에 촬영에서는 독보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는 고3,
요거는 최근까지도 뭐 잘 팔려 나가는 고런 제품인 것 같아요. 뭐 중고 매물을 봐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매물이 별로 없을 정도로 아직까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경쟁 상대가 없어. 이 포지션에서는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싫든 좋든 좀 협소한 공간에서 자유로운 앵글을 잡기 위한, 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자나 가방, 가슴에 부착해서 1인칭 시점으로 촬영하기 위한 도구, 그런 카메라로는 얘가 유일하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상대 좀 경쟁 업체들을 이와 거의 동일한 유사한 제품들을 계속 내주면은, 출시를 해주면 경쟁이 붙으니까 또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얘가 유일하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활용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커요. 그 파이가 상당히 크고 범위가 큽니다. 크기 때문에 저도 정말 잘 써먹고 있는데, 메인캠으로는 아쉬움이 있어요. 다른 것보다는 바람 소리 억제가 잘 안 돼. 이 부분은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메인캠으로 쓰기에는 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바람이 없는 곳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영상들을 뽑아내면서 소리도, 사운드도 그만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바람이 뭐 내가 불지 마라 그러면 안 부나? 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대신에 너무 유용하다 보니까 주머니 사정이 좀 넉넉하거나 여유가 된다면 저는 무조건 세컨캠으로 무조건 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괜찮다. 저는 이거는 포가 벌써 기다려집니다. 포는 개인적으로 이 C타입을 하든 아니면 추가에 3.5mm 마이크 단자를 넣든 해서 외장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해버리면 액션캠과 구분선이 약간 흐려지겠지만, 뭐 그래도 카메라 모듈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 제 바람이에요. 제 바람이고. 자, 그리고 최초의 스마트폰 짐벌이죠. 인싸360에서는 처음 나온 플로우 같은 경우는 뭐 나무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미 선발주자들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성능이나 기능은 아니에요. 상당히 견딜 만한 좋은 성능과 기능을 갖고 있는데, 무엇보다 눈에 튀는 건 디자인이죠. 디자인이 정말 초반에 나왔을 때는 이거 짐벌이야 라고 말 안 하면 모를 정도로 예쁘다. 그냥 전체적으로 딱 보면 그냥 예쁘다라는 건데, 예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편의적인 부분들이 많이 가미가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일반적인 짐벌엔 잘 없는 콜드 슈가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립부가 좀 짧은 편인데 밑에를 열면은, 그죠? 연장이 된다는 거. 그리고 빌트인 트라이포드라고 해서 삼각대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마 스마트폰 짐벌이든 일반 짐벌이든 써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미니 삼각대 맨날 따로 들고 다니면서 써야 될 때 맨날 그 꼽았다가 뺐다가 꼽았다 뺐다, 뭐 이거 너무 귀찮거든요. 근데 이게 아예 들어가 있으니까 그만큼 튼튼하진 않아도 뭐 세워두는데 큰 문제 없으니까 그 정도가 빌트인 돼 있다는 건 상당히 큰 장점이에요. 근데 초반에 문제가 있었죠. 애플 디바이스,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이라든지 뭐 요런 쪽은 괜찮았는데, 안드로이드 폰, 그러니까 갤럭시 같은 거는 기능 제한, 어떤 오류적인 부분, 완전하지 못한 지원들이 있어서 조금 원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업데이트를 거듭하면서 다 해결됐죠. 그래서 요 제품도 요즘 스마트폰이 손떨림 방지도 잘 되고 한다지만, 야간에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찍자면 스마트폰 짐벌도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는 따로 액션캠이나 어떤 미러리스를 운영하지 않아 라고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메인 캠으로 쓰는 분들이면 요런 플로우 같은 제품 하나 갖고 있는 거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스와 에이스 프로, 뭐 요거는 별로 말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말할 게 별로 없는 게,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영상마다 한 번씩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올해가 또 액션캠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제 고프로 같은 경우는 뭐 좀 광범위하게 보자면 8월달부터 11월달 사이에 새 모델을 또 출시하게 돼 있고, DJI는 최근 들어서 그 리사이클이 너무 엉겨버리는 바람에 올해 나오긴 할 것 같긴 한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인사360도 올해 또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를 할 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걸 할 건지 안 할 건지 저는 모르겠는데 뭐 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 앞으로 나올 제품들을 배제를 한다면 현존하는 제품 중에서는 제가 고프로 히어로 12도 쓰고 있고, 액션4도 쓰고 있고, 에이스 프로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얘가 현존하는 액션캠 중에서는 지금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액션캠하고 별로 안 친했거든요. 왜냐면
액션캠은 들고 나가서 찍고 뭐 이렇게 휴대하는 건 참 편한데 문제는 뭐냐면 야간에는 참 저질이야, 화질이. 그래서 저는 전천후를 원하거든요. 뭐 낮이든 밤이든 내가 원할 때 딱 들이대면 찍을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포켓 시리즈를 많이 써왔고 그걸 메인으로 썼어요. 근데 요즘은 얘만 들고 다녀요. 가방 안에 쏙 넣거나 주머니에 쏙 넣어서 얘만 들고 다니는데 뭐 아시잖아요. 이제 저조도도 액션캠들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기대되는 거예요. 올해 나올 제품들은 이것보다 더 좋은 개선된 어떤 점들이 반영되면서 성능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어쨌든 현존하는 상태에서는 얘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낮에 찍는 영상이야 디테일하게 따지면 차이점이 나오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낮에 찍는 영상들은 상향 평준화가 다 됐어요. 보니까 어느 정도는 다 뭐 충분히 괜찮은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거는 별로 말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저조도 때 얘가 제일 유리해요. 보니까 액션4하고도 계속 비교를 해봤는데 자연스럽게 액션4를 내려놓게 되고 얘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별로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영상이 많이 길어졌죠. 실질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려고 생각했던 분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